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동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 언어로 저 사람은 접선을 저렇게 말하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할까? 스쳐 지나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사람들은 복습이라고 불러요. 복습.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한 번의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1등급 받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1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선 배웠던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의 과정으로 바꾸는 복습 과정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앞에서부터 1쪽부터 이런 게 있었냐면서 이런 것이 있었네 하면서 한번 복습하다 보면 두 번째 볼 때는 좀 보여요. 이런 게 있었지. 그 다음은 또 지나가고 나서 세 번째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조금 기억납니다. 그 다음은 네다섯 번째까지 보면은 그냥 뻔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게 나오겠지 하면서 딱 머릿속에서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5단계 복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복습을 5단계까지는 아니어도 3단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경지에 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을 흘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흘리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틀어 막아야 돼. 흐르고 있거든요. 까먹고 있어. 그러면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덧대야 돼. 됐습니까? 복습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합니다. 듣고 실천을 안 해요. 분명히 이게 좋다는 걸 말해도 여러분들 실천 안 하고 그런 애들이 그냥 대부분 그냥 1등급 깔아주는 2, 3, 4등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저 같은 1등급 되고 싶으면 그냥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 거 말고 나만의 풀이법을 해볼까 하면서 여러 번 보세요. 오케이? 해설지도 잠깐 참고용으로 보면서 내분점 공식이 뭐였지? 난 머리에 다 그려진단 말이야. 책 안 보고도 10번 봤으니까 100번 봤을 거야. 100번까지 아니고 50번 봤겠지. 이런 교재들의 구조를 여러분들도 선생님 끝까지 올라오셔야 1등급이 나옵니다. 진짜 얘들아 1등급 애들은 애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얘 선생님보다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있어. 그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하자? 그냥 여러 번 보세요. 설명하듯이 해보세요. 내분점은 이렇게 되니까 다음은 무리음식이네. 무리음식은 어떻게 유도했었지? 증명도 가끔씩 해보고 증명도 가끔씩 해보세요. 막 이렇게 증명해보는 과정. 그 다음 단계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 때, 절편을 알 때, 지나는 주점을 알 때 이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고 1등을 받을 수 있어요. 장담하고 있다면. 복습을 하지 않는다? 그냥 수업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수업 외적인 여러분들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복습 잘하세요. 복습. 물론 문제풀이도 하시면서 시간이 나오면 앞에 내용들 풀었던 거 다시 보면서 틀렸던 것도 보면서 내가 계산 실수했던 게 뭐였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계산 실수했었구나. 그런 과정들이 다 복습이에요. 오케이. 복습은 거창한 게 아니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단원 보시면 소단원 4번째인데 저기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92쪽 있죠. 92쪽. 이제 원과 직선했으면 이제 원과 원끼리 할 때가 오거든요. 원 2개짜리. 그러면 할 게 좀 많은데 이거는 개념 단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92쪽은 일단 보류입니다. 시간 나오면 뒤에서 제가 끝나면 돌아올 거예요. 오케이? 92쪽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94쪽도 안 해도 되고 99쪽도 X 치지 마시고 X를 치지 마시고 그냥 보류하세요. X 치면 다음에 볼 때 잘 안 보지 않겠어요. 근데 접어놓으면서 구별하는 네, 다음에 할 겁니다. 스킵이고. 자,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쉬운 내용으로 갑시다. 자, 도형의 방정식 4번째입니다. 4번째. 네, 패스하려고 돼요. 패스.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우리 고등수학 2, 공통수학 2에서는 어떻게 구조되냐? 첫 번째 이거야, 얘들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모든 도형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도형의 방정식을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중단원 1, 뭐였냐면 뭐였어요? 평면 좌표라는 약속부터. x축과 y축이라는 곳에 점을 찍는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내분점 공식, 무리중심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알겠어요? 물론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복습하면서 따라오세요. 평면 좌표라는 큰 주제들은 내분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무게중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그거를 거치고 다음 단계 뭐였었지?
평면좌표 안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3 때 중2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어떻게 생겼지? 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기울기를 알 때, 두 점을 지날 때, 절편을 알 때, 이런 것들. 미쳤니? 눈이 흐름이 있더라고 있네. 세 번째는 직선의 형. 뭐였죠? 오늘 했어요. 오늘 방정식. 원 어떻게 생겼는가? 완전 제곱 축골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이제 도형문제 하나 끝나요. 그러니까 엄청 분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아직도 안 끝났어 일단. 중3 수학이랑 달라. 자, 네 번째 오늘 이제 그럼 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도형들의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동시킬 거예요.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 파트만 마무리 지으면 도형의 방정식이 끝난다. 아마도 오늘 관계상 도형 이동은 다 못 끝낼 거고 도형 이동 한 절반급만 끝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요거에 한 절반 정도만 끝낼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니? 가보자. 모든 새로 나온 것들은 배울 때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런 게 되나 보다.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하면서 좀 호기심을 가지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없나 봐.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평행이동이에요. 이동 앞에 한 글자가 두 글자가 붙네요. 평행이동. 자, 근데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평행이동은 얘들아, 평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반듯한 느낌이잖아.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자, 평행이동은 이제부터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점부터 점별로 이동, 그 다음은 점들에 모여서 선을 이루니까 선들의 이동, 도형의 이동인데요. 도형. 그럼 점의 이동부터 먼저 해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아. 얘들아, 평행 이동이라면 이거야. 약속부터 하자.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어떤 한 점을 예를 들어 A, B라고 할게. 이 점의 위치. 그잖니? 원점으로부터 가고 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평행 이동은 이겁니다. 바로 축과 축이 있을 때 각각의 축별로, 즉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두 방향밖에 저희는 약속을 못해요. 왜냐면 평면이 둘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X축 이동이랑 Y축 이동이라는 걸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 B라는 순서쌍이 있어. 순서쌍. 근데 그때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있던 점을 밀고 밀 거예요. 밀고 민다를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고, 그때 사람들은 X축 방향으로 N칸, Y축 방향으로 소문자 뭐 N칸 이동시킨 결과를 이제부터 이동된 결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A, B를 오른쪽 방향, 즉 X축 방향부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3칸 움직이고 싶어. 그 다음은 Y축 방향으로는 4칸 움직이고 싶어. 그럼 그때 이 점이 움직이고 움직여진 최종 목적지, 요 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원래 있던 점이 A, B라고 한다면 옮겨진 점의 위치는 각각의 이동량과 각각의 이동량을 더하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오른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는 건 독립적인 거니까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면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A 플러스 3칸 Y 플러스, B 플러스 4칸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양수만큼 움직였지만 음수도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음수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이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뭐하자? A, B를 N칸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N칸 움직인 새로운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된다? 여전히 점인데 괄호 열고 닫으면 X 좌표에다가 X 움직이고 싶은 걸 더한 만큼 Y 좌표에다가 Y 이동량만큼 더한 만큼으로 각각 적으면 된다.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라는 쉬운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논리는 이해돼? 한 점이 다음 점이 되려면 그냥 움직이고 움직인 만큼을 서로 더해주면 돼요. 그렇습니까?
이걸 사람들은 뭐 부호 그대로 더한다, 부호 그대로 더한다, 더 하면 돼. 자, 예제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3,5라는 점이 있다. 걔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다는 소리는 새로운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가의 결과를 적으시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감산됩니까? x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마3 더하기 3 1 이랬습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2 합니다. 그래서 1,3으로 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호 그대로 더한다는데 얘들아 그때 수학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아 얘들아 그럼 만약에 이건 수학에서의 기호인데 x, y라는 좌표가 있을 때 화살표로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원래 있던 점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기호는 결국 뭐냐면 x에다가 a가 얹혀졌네, 더해졌네, y에다가 b가 더해졌네. 얘는 결국 이 중간 과정 얼마만큼 밀었겠네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 자,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그 중간 과정 얼마만큼 밀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a 칸 밀고 b 칸 밀었겠죠. 괜찮나요? 자, 어떤 사람이 x랑 y가 살고 있었다. 화살표 연결 x 빼기 3, y 플러스 2라는 표기를 했다는 건 뭐 하자는 소리냐면 바뀐 만큼을 보시면 돼요. 이렇습니까? 바로 이 중간의 과정. x 얼마만큼 밀었을까요? 이 화살표 기호는 중간에 뭐를 생략한 거라고. 얼마만큼 밀었다의 표현이야. 뭘까? 예진아? 그냥 보이는 대로 마산만큼이에요. y만큼은 y가 y 플러스 바뀌었네? 아, 더해진 만큼이 이동량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화살표 기호는 뭐다? 그냥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기 위한 생략해서 쓴 겁니다. 오케이? 이따가 뒤에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지금 시간 들어볼게요. 자, 옆에 229번이랑 230번은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좀 쉬어가는 문제라서 어렵잖아요. 229번, 230번 총 6개 점이 있어. 7,2 문제 위에 얼마만큼 접점만큼 써있어. 그 이동된 결과의 좌표를 순서상 올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 비슷한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 2번에 229번이랑 230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점의 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자? 각각 더하자. 이렇게 각각 더하시면 돼요.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시면 옮겨진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형 파트도 나옵니다. 쌤, 뭐가 다른 겁니까? 엄청 큰 차이거든요. 큰 차이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점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 빠짐없이 모든 점들을 이동시킨 결과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좀 크리티컬한데. 자, 볼게요. 자, 보자. 내가 좌표 평면을 그릴게. 자, 그때 그냥 도형의 예시를 하나 그려볼게. 도형의 예시 그냥 봐봐. 내가 그냥 곡선으로 그릴게. 곡선. 점점. 자, 이 점들이 만족하는 식. 얘들아, 그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식을 기호로 f x, y는 0꼴이라고 약속을 하자. 쌤이 이게 뭔 말인지부터 알아야 돼. 이 식을 만족하는 걸 f, x, y는 0꼴로 약속하자는 건 사람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꼴로 적었을 때. 이해되니? 그냥 그냥 기호야, 기호. x, y가 들어있는 어떤 식을 f라고 불러요.
너희가 아는 일반형 졸래 많아. 어떤 사람은 야 fx y가 x 더하기 2y 이런 게 그냥 어떤 식인 거야. x y가 섞여 있는 식은 0꼴로 부르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아니 직선의 방정식. 기자님? 그래서 x y가 섞여 있는 0꼴은 어떤 선을 이루겠지. 선.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포물선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런 모든 도형에 대해서 그냥 기호로 일반 0꼴 f, x, y는 0꼴이라고 이렇게 그렇니? 자 그때 그러면 그 도형의 이름이 얘인데 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밀고 밀 거야. 잘 들어봐. 증명 어렵다. 해보자. 얘들아 한 번에 옮기는 게 어려우니까 각각의 이 모든 점 말고 한 점만 옮겨보자. 한 점만.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얘들아 여기를 그냥 아무 점 좌표꼴로 쓰면 x, y니까 x, y라고 설정을 해볼게. 선생님? 자 그러면 이 x, y는 당연히 그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될 거예요. 0이 되는 수일 거야.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다? 모든 점을 A칸, B칸 옮겨볼 거야. 해볼게. 알았어. 자, x, y가 있어.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해볼게. x축 방향으로 A칸, y축 방향으로 B칸 적당히 옮겨볼게. A, B 한 요만큼 옮겼다고 칠게. 자, 그러면 저 점에서 바뀐 점을 읽으면 얘는 어렵지 않지. 처음 점을 x, y라고 두면 바뀐 점의 위치는 어떻게 돼? 얘는 아까 1단계에서 얘기했죠. 점의 좌표는 더한 만큼이다. 기사님 해보자. x, y에다가 a랑 b만큼 더한 만큼이니까 이렇게 실을 수 있겠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정도. 기사님 근데 이 점은 옮겨진 결과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딱 한 번만 했지만 얘를 계속 반복하면은 얘도 A칸 밀고 B칸 밀면 어딘가 옮겨져서 이 점들을 점별로 옮기면 결국 새로운 곡선의 자취가 나올 거라고. 한 점마다 그러니까 한 점을 옮기고 다음 점 옮기고 다 모두 밀면은 새로운 곡선이 나오겠지. 그 곡선을 구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야. 오케이? 도형을 밀었다. 이동시킨 거야. 자 그러면 이 도형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게 원래 식인데 바뀐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x축이고 여기는 y축이니까 제대로 봐. 처음 식에서 바뀐 식을 찾고 싶은데 이 바뀐 식은 지금 이 식을 버리면 원래 있던 식을 버리고 남은 식만 보면은 결국 얘는 새로운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해야 돼. 표현. 점별로 이동시키면 더한 만큼인 건 알겠어.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x, y는 이제 필요가 없어. 새롭게 바뀐 좌표만 볼 거야.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새롭게 바뀐 앞에 괄호랑 뒤에 괄호를 편의상 대문자 x로 치환해보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치환해보자. 치환.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최종 목적이 뭐지? 어떤 적당한 x, 콤마 적당한 y를 좌표로 읽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옮기고 나서 좌표를 치환해 보면 새로운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자. 여기서 치환할 때 x 더하기 a가 라지 x가 되는 거야. 바뀐 식. 치환한 놈이 바뀐 식. 대문자 y가 된다는 순서로 줄게. 순서. 그치? 근데 여기서 같아야 되니까 이항해도 문제가 전혀 없지. 다시 한번. 같아야 되니까 이항을 해도 문제가 없지. 이해돼? 그럼 이항해보자. 마지막에 맨날 이거 헷갈려서 또 질문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항해보자. x만 남기고 a를 넘겨보자.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x는 같다
라지 x 빼기 a 이항할 때 부호바뀌기. y는 같다 라지 y 빼기 b 이항하고 이항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과거에 있었던 x랑 과거에 있었던 y라는 곡선은 아까 뭐라고 가정했었냐면 일반형 꼴을 만족하는 해야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x자리랑 y자리에 바뀐 문자랑 바뀐 문자를 대입하고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 대입해보자. 왜냐면 얘도 x고 y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형 꼴 자리에 x가 들어있던 자리, y가 들어있던 자리를 x자리랑 y자리에 지금은 바뀐 문자 라지 x 빼기 a, 라지 y 빼기 b라고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수가 돼야 돼. 그렇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옮겨진 결과만 볼 거라서 과거의 x, y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시냐면 x축을 그냥 대문자 x축으로 보면 돼. y축을 대문자 y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옮겨진 f 괄호 안쪽에 x 빼기 a, y 빼기 b는 0꼴로 적는 순간 이 평면이 옮겨진 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단계별 알려드릴게. 봐봐. 동시에 그리니까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봐. 여기 x축이고 y축이야. 자, 근데 우리는 밀어서 그릴 거야. 밀고 밀어서 여기다 그릴 거야. 여기를 대충 밀려진 자리 f x좌표에다가 이 부호 바꾸면 되겠죠. 라지 x 빼기 a, 라지 y 빼기 b는 0꼴이 됐다. 그때 옮긴 과정에서 x축과 y축도 라지 x축이 된 거고 라지 y축이 된 거라고. 바뀐 문자 기준으로. 왜냐면 뭐 이항 못 풀리니까 뭐 이항 했을 때 문자 발생했으니까 아니 그냥 말이 되죠. 말이 되겠죠. 오케이? 축도 옮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어차피 x랑 y라는 문자는 변할 수 있는 수고 여전히 변할 수 있는 수니까 옮기고 나서 다시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우리가 편히 알던 기호 x로 돌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거거든요. 생략된 거는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쌤, 처음에는 소문자였잖아요. 맞아. 일단은 근데 점의 이동처럼 하면은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니까 라지 x랑 라지 y로 치환했었죠. 치환. 그럼 치환하고 대입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치환해서 넣으면 아직까진 대문자가 맞아. 대문자 빼기 a, 대문자 빼기 b. 근데 마지막엔 편의상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다시 x랑 y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지수 소문자 x랑 소문자 y로 되돌림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습니까? 중간에 뭐 한 거야? 치환하긴 했어. 근데 그 치환 과정을 이제 생략할 겁니다. 치환하고 축을 바꿨는데 축을 다시 원상복구 x축과 y축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결국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바로 자, 바뀐 식의 모양의 생김새는 결국 원래식 기준으로 fxy가 0일 때 일반형 꼴이 결국 이 바뀐 식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뼈대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칸, y축 방향으로 b칸 옮길 때 결국 생김새의 변화는 뭐냐면 x에다가 x의 이동량을 부호 바꾸면서 대입한 거. 그리고 y에다가 y 문자에다가 평의 이동량의 부호 바꾸면서 대입한 게 0꼴로 적으면 잘 이동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점은 부 그대로예요. 도형은 이동시키고 싶은 그 부에 바꾸면서 대입해야 돼. 이것만 잘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냥 되나 보다 하시면 돼요. 증명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도형은 부 바꾸면서 붙이면서 대입한다. x 빼기 a, y 빼기 b.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데 연습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1, 3, 1 볼게요. 같이 할게요, 이거는. 쌤, 이동하고 싶은 만큼의 부호를 바꾼다는 게 뭔 말입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야, 바꿔치기. 자, 문제의 질문이 이거야. 다음 도형들을 x축 방향으로 숫자 2만큼, y축 방향으로 만큼만큼 이동시키래. 이동시켜. 자, 근데 문제 1번은 뭐냐면 첫 번째 식은 뭐야? 가만히 있었던 식. 자, 이런 식이 있었대. 그냥 등호야, 등. 같아지는 식이야. 자, 근데 이 도형을 우리는 밀 거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 자, 근데 그 이동시키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의도하지 않게 부 바꿔줘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도형은 부 바꾼다야. 해보자. 자, 기호를 쓸게. x 자리에 이동시켜. 눈에 힘 줘. 이동량의 부바꾼수. 이동량의 부바꾼수를 새로운 문자로 대입을 하면은 옮겨진다라는 결론이에요. 해볼게요. 자, 과거의 x, y를 숨지게 하면 돼요. 숨져. 꺼져. 3 괄호 열고 2 괄호 열고 더하기 3은 0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근데 x랑 y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돼. 바꿔치기. 새로운 문자로. 2지만 플러스 2가 아니라 부호바꾼수만큼. 따라서 x 자리에 x 빼기 2를 삽입하시면 되고요. y 자리에 이거에 부호바꾼수를 붙인 수. 붙인 만큼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y 플러스 3만큼. 그잖니? 그 다음은 식을 나열한 다음에 분배 법칙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보자. 3x 빼기 6 빼기 2y 빼기 6 플러스 3은 0꼴.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앞에다 쓸게. 그 다음에 숫자끼리 서로 더하면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9. 이게 옮겨진 결과라고 원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평행이동 공식은 도형 파트를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어쨌든 식을 이제 분배까지만 하면 결과적으로 남은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x 빼기 2y 빼기 7은 0꼴로 변한다라는 걸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괜찮나요? 약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제가 증명이 잘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치환한다가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발상, 공식처럼 이제 암기하시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x에다가 x 이동량의 부호바꾼수를 대입한다. y 자리에 y 이동량의 부호바꾼수를 각각 대입한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2번도 해보자잉. 3번이야. 자, 옮겨지고 싶은 식 x제곱 더하기다. 이거 우리 중3 때 배우는 이차함수 따위잖아. 3번은 이건 오늘 배운 거잖아. 원의 방정식이야. 3번에 암산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이동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해보자. 자, 기호로 써보자. x를 이만큼 이동시키겠다의 같은 말. 바로 도형의 세계는 점이 아니라서 x 자리에 바꿔치기. x-2 자기 자신에다가 1 빼주면 돼요. 자, y 대신에
자기 자신에다가 부호 바꾼 수 플러스 3을 삽입한다라고 일단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x 대신에 자기 자신에서 2 뺀 수, 자기 자신 3 더한 수로 대신하면 해보자. 시작. 왼쪽 먼저 얘들아. 왼쪽은 y를 지우면서 바꾸면 돼요. 바꿔. y는 와플 3이야. 오른쪽은 아니 x 자리에 x가 있는 자리에 2지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만큼 따라서 2 에제곱 더하기 사꼴로 괄호를 씌워주면서 넣으면 잘 될 겁니다. 괜찮나요? 괄호를 씌워주면서 넣으세요. 괜찮나요? 그 다음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동된 겁니다. 와플 3은 같다. 쌤 이거 이차함수인데요. 그냥 이거 전개하지 마세요. 남겨놔도 돼요. 그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인데 마지막에 상수항 부분만 y만 남기고 이항만 해주시면 표준형꼴로 쓸 수 있는 거죠. y는 같다.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꼴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상수항 이항한 거예요. 이항. 마지막에 이항한 거예요. 이항. 오케이? 원은요? 원도 도형이에요. 원도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 그래서 평행이동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해보자. 문제를 읽으면서 2지만 마이너스 2 넣어야지, 마삭이지만 플 3 넣어야지를 기억하면서 찔러 넣으세요. x 삽입, y 삽입입니다. 볼게요. 근데 뼈대를 유지시켜. 뼈대. 자, 뭔가의 제곱이고 뭔가의 제곱인데 바뀌지 않는 건 그대로 쓰세요. 얘는 바뀔 리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근데 x를 바꾸는 거잖아. x-2로 따라서 여기를 지금은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으시면 되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3인가요? 미안해요. 넣고 붙이시면 돼요. 대입하고 식을 붙이면 돼요. 제곱이라는 구조, 등식이라는 구조를 유지시키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만 해주자. 따라서 x 빼기 2 빼기 3은 암산할 수 있잖아. x 빼기 5의 제곱인가요? 와플 3 플러스 하면은 와플 7인가요? 이 제곱은 1로 변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점과는 다르구나. 도형은 부호 바꾼다의 특징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2번도 대부분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할 때 다 같이 풀게요. 자, 232번 평행이동 4글자. 평행이동. 근데 얘들아 이거 괄호꼴로 적혀있다. x, y가 바뀝니다. 바뀝니다. 문제에서 적혀진 대로 x 빼기 2, y 플러스 5로 변할 때 일때 각각의 도형을 옮기시오.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시오. 이동시켜라. 그렇습니까? 자, 1번 문제. 2x 빼기 y 빼기 3은 0꼴이에요.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자,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뭐냐면 여기서 등장한 맨 윗줄은 한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사님, 따라서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쌤, x 자리에 x-2로 바꾸란 소리군요. x 자리에 x-2로 바꿔치기 하란 소리군요. 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왜? 아까 1단계에서 점의 이동은 보이는 만큼 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점의 이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각 점별로의 이동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 얘는 출제자께서 얼마만큼 땡땡만큼 밀고 싶은 거구나. 자, 일단은 x는 몇 만큼 민 거예요? 점으로 봤을 때 점점. 그냥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2 이동시킨 거예요. y가 변했네? 5 정도. 그치? 그럼 이거는 점들의 이동을 해석한 다음에 갑자기 도형을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의도치 않게 부호 바꿔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x자리 옮기고 싶은 요 녀석을 바꿔치기 할 때 x를 x 플러스 2로 넣어야 돼. 오케이? 도형이니까 y 자리에 y 플러스 5가 아니라 y 마이너스 5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점의 이동을 이야기하다가 도형이 됐기 때문에 도형이라서 도형을 옮기는 거라서 부호 바꿔줘야 돼. 따라서 2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2 빼기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5는 0꼴로 만드셔야 올바른 이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뭐 하자? 분배 법칙대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분배 2x 플러스 4 분배 y 빼기 플러스 5 3은 0꼴이 나오니까 문자끼리 더하고 숫자끼리 더해서 나열하면 2x 빼기 y 4 더하기 5는 8이 분배 빼기 3하니까 이렇게 식이 변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는 크게 분류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2번 y는 같다. 마이너스 x제곱에 2x 세 번째 또 원방이겠지. 또 원방 x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이 5가 됩니다 라는 등호가 있을 때 둘 다 이동시켜보자. 첫 번째 이거 이차함수죠? 자, 이차함수 평이동 시켜볼게. 자, 해보자. 시작. 자, x자리에 뭐 해야 돼? 바꿔치기 해야 돼. 자기 자신에다가 이동하고 싶은 수에 부호 바꾸는 거 플러스 2입니다. 자, y자리에 y-5를 넣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돼. 넣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y자리 지우고 x자리 지우고 x자리 지울게. 같다. 자, y는 y-5로 변해야 돼. y-5 x는 지금 두 개 있으면 얘들아 두 개 빠짐없이 다 대입해야 돼. 여러 개 있으면 빠짐없이 마이너스 x a제곱인데 x를 바꿔치기 할 때는 x 플러스 2 a제곱 다음에 더하기 2배 x인데 x는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2로. 그래서 이거를 전개만 해주시면 이항됐을 때 이항하면은 이동된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이항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항할 줄 알지? 이항한 다음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원의 방정식도 이동이 가능하다. x를 바꿔치기, y를 바꿔치기야. 그럼 얘들아 x자리에 지금은 x 플러스 넣어야 되니까 자 x 플러스 2 더하기 3 a제곱 y자리에 y-5를 넣어야 되니까 y-5 빼기 2 a제곱은 5. 다음은 괄호 안쪽만 정리해주면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y 빼기 7의 전체 제곱은 5가 된다라는 완전 제곱식꼴로 변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는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잘 되겠지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도형은 보이는 수에 부호 바꾸면서 삽입해야 돼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해 보세요. 왜 그랬는가? 아까 제가 치원에서 설명한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른 것도 있어요. 도형을 애초에 얘들아 이런 증명도 괜찮아요. 차라리 원래 식을 가만히 두고 A, B를 옮긴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축과 축을 반대로 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기준축을 움직이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 연상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난 여기 가만히 있지만 쟤들이 움직여야 돼.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양보하면서 축이 이동되면은 상대적으로 옮겨진 그래프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호가 바뀐다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자 다음 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00쪽 같은 경우는 읽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내일 100쪽의 제목부터 보자. 제목 그냥 점의 평이 점은 쉬워요. 부호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났나요? 점의 평이동은 개 쉬우니까 한번 집에서 읽고 풀어보시고 두 번째 필수 예제 2번 점을
점으로 옮기는 평이동을 이용하면서 직선을 변화시키면 어떤 꼴이 되는지 할 때는 직선도 도형이니까 도형은 부호 바꾸면서 넣어야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 문제 3번도 포일선도 도형이기 때문에 이동시키는 수에 부호 바꾸면서 대입해 주시면 식이 잘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니까 꼭 여기는 고난도 문제는 없어요. 그냥 공식만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사용하시면 답이 잘 풀립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필수이자 3번까지 아예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은 103쪽에 연습 문제 1번 문제는 쉬우니까 연습 문제 스텝 1 241부터 245번은 한번 읽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도형의 이동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부호 바뀐 거 방법만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거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하세요. 오늘 바로 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다음 어제 이제 다 못 끝낸 것들은 남았습니다. 정재하고 예니도 안 했잖아. 공통수학 1만이야. 빨리 가야 돼. 만들지 마세요. 진짜로.